네, 안녕하세요. 이수가 되고 싶었어 김문국 유튜브 채널의 채널지기 서민 보급형 가수 김락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뭐 노래할 때는 마이크를 잡긴 하지만 또 일반인의 시점에서 이야기해드리는 서민 보급형 정치 이야기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뉴스타파의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뉴스타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진실만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뉴스타파로서 계속해서 음, 꾸준한 활동을 해주시길 응원하고 어, 뭐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활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거 현금이라는 그 형태로 그 검찰총장에게 내려지는 그 특수활동비인데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그런 하나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나 그것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지금 보니까 복두규 인사기획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 두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 19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복 씨는 17개월, 윤 씨는 13개월 이렇게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 지원과장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으로 있잖아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저는 특별하게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꿀이내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그 돈을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에게 지급을 했고 그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의 요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으로서 그 돈이 그 지급되고 지원하는 것들이 어느 특정한 수사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돈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그 복두규 씨와 윤재순 씨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 그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비리 같은 거, 그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어두운 부분들,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니죠. 같이 끌어안고 가야지 저 사람들을 관리도 할 수 있고 입막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간 게 아닌가. 이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행안부 장관으로서 채용한 거는 역시 또한 악의 한 공동체로서 그들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캥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그를 그대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데려가서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민주당사 그 압수수색을 할 때 달려가서 뭐 크게 소리치고 뭐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했었는데, 그때 어느 유튜브 채널지기께서 저한테 오셔서 인터뷰를 좀 하더라고요. 뭐 그때가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러한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런 현재 상황을,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불리한 상황들을 좀 모면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서 거기 갔었는데, 하여간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 그분이 채널 운영자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장관 사임할 것 같냐고. 아니요, 전 절대 안 할 것 같다는. 윤 대통령은 절대 그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캥기는 부분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친다? 이상민 장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은 결코 의리와 정의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버려? 이것 봐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캥기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감히 네가 나를 버려?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 절대 안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머리 아프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국민들의 뜻을 만약에 윤석열이 고민을 해본다면 이상민 장관 당연히 사임시키고 버려야 되는데, 본인의 그런 캥기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이상민을 버린다? 아유, 안 되죠. 이상민이 어떤 식으로 돌아서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악의 한 공동체라고.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팔다리가 뜯겨져 나와서 가만히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다시금 그 본체, 몸통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절대 이상민 장관 사임 안 시킬 겁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훈 선생님에 이어서 박지훈 전 국정원 원장님을 구속 수사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한 명의 서해 피격 공무원보다 158명이나 되는 그 이태원 참사에 희생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구속하려고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피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구속 수사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구속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냐, 한동훈 그 작자를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 원장님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여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주당으로 복권을 할 것이고, 또 가끔 뉴스 시사 프로에 나오셔서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그런 뜻을 밝히기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의원과도 같이. 하여간 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분명히 구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되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맞게 지금 아직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원내대표 대표를 여러 가지 법적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사법 리스크죠. 리스크긴 하죠. 위험하긴 하죠. 그런데 그 위험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거의 짜깁기 수사에 조작 수사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노웅래 의원도 그 집에서 현금 다발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노웅래 의원님이 받으셨던 그 조의금을 봉투에서 일일이 다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어서 그것이 어느 부정한 정치 자금인 양 조작하는데 검찰 새끼들 정말 할 짓이 그렇게 없는지 저는 검찰 선서를 볼 때마다 정말 검찰들이 이런 쓰레기 집단이라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과 맞물려서 검찰 개혁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장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장점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장점이 되었다고 하면 하는 한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정치 세력화되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미 지금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윤석열 탄핵과 맞물려서 정말 대단한 요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 돼야죠. 수사권을 가지고 특정인을 그렇게 수사하면 깡패예요. 당신들은 마피아보다 더 못한 새끼들이에요. 내가 지금 그 검사 선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 검사 선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검사 선서만 놓고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권력의 개가 되어서 정치인들을 자기 반대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증거 조작하고 수사 조작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검찰 새끼들은 하루빨리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도 개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말과 함께 말과 함께 저는 오늘 한국일보라는 그 신문사에 한동훈에 대해서 어느 컬럼니스트가 한동훈의 그 패션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슈트빨이 잘 받는다. 날씬해서 뭐 슈트가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잘 맞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런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패션 본능, 패션 감각들을 이렇게 찬양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동훈이 키가 170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발인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를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주먹 1등? 일진이었다? 뭐 싸움으로 그가 이길 자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또 찬양을 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컴플렉스가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이 그 안에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무위원이 그런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국정조사나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딱 그거야. 아, 나 지금 내 안에 열등감이 많아.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그 아주 스마트한 척, 일국의 장관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열등감의 발로예요. 왜 열등감이 많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키위 작으신 분들, 뭐 가발 쓰시는 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비하? 네, 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한동훈이라는 그 작자의 특정을 해서 비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 키가 170이 안 되시는 남자분들, 가발 쓰시는 남자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윤석열이가 제가 편집 기술이 모자라서 바로 이 영상에 증거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데, 뭐 한동훈 키 181 이거 검색하면 뭐 구글이나 그런 데 검색하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서 있는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일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키가 178로 알려져 있는데 제 키가 178입니다. 예. 180이 되지 못한 178. 아쉽죠? 네. 178인데 둘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뒷모습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면은 한동훈 그 작자의 구두를 보면은 키높이 구두예요. 뒷굽이 아주 두꺼워요. 이 정도 되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8cm? 적어도 8cm짜리 굽입니다. 그거를 신고 또 안에다가는 뭐 그거는 하기는 못했지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안에다가는 또 키높이 깔창을 또 깔았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 키높이 구두는 안 신었는데 키높이 깔창은 깔아본 적이 있어요. 그 180이 되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한 3cm짜리 키높이 깔창을 깔고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그 키높이 구두와 깔창을 깔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보다 키가 작습니다. 뒷모습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한 3, 4cm 작아 보여요. 뭐 17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대머리기까지 합니다. 그 어린 시절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졸업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 숱이 없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길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앞을 가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에 숱이 없고 대머리이시며 키높이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옷 잘 입는다고요? 뭐 옷 잘 입을 수 있죠. 본인의 그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본인이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인 옷을 잘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본인 키가 181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카프가 어쩌니 저쩌네 패션 감각이 뛰어나네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키가 181이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보수 꼴통들,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들을 왜 찬양을 하죠? 이거는 열등감의 발로이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에 대한 본인의 스스로 비교 심리죠. 조국 장관과 비교했을 때 외모도 본인이 뒤처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조국 장관님의 키는 정확히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얘기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의해서 그렇게 패션 감각이나 키높이 구두나
가발을 쓰는 거죠. 뭐 그거 본인의 그런 단점들을 가려서 뭐 커버해서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키가 181이라고 찬양을 하는 작자들, 보수 꼴통들,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찬양하는 작자들, 그들이 저는 얄미워요. 그 사람 법무부 장관인데 공직자가 돼서 그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패션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동훈 그 작자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키가 170이 안 되고 대머리이고 그렇다는 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걸 즐긴다? 아주 뻔뻔합니다.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 보여지는 것들 스마트하게 보여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하나도 안 스마트해 보여요. 되게 열등감이 꽉꽉 들어차고 그거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바둥바둥 거리는 정말 애 같은 모습입니다. 불쌍하기까지 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겠죠. 키도 작고 뭐 주먹으로 반을 평정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복싱을 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 신체 가지고는 스펙 가지고는 힘들 텐데 네, 뭐 반에서 주먹으로 반을 평정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한동훈을 찬양하는 그 작자들이 그를 띄워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너무나 우스워요. 유치해요. 한동훈 장관 유치합니다. 정말. 본인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습니까? 대머리인 채 다니면 어때요? 법무부 장관이. 키높이 구도 안 신고 다니면 좀 어때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본인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고요. 왜 이겠어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스마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아서 누구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깜냥이나 여유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 쳐요. 뭐 당신들이 꾸역꾸역 어떻게 5년 동안 5년이 아니죠. 뭐 지금 4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정권을 이어나간다고 쳐요. 그 정권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 지지하는 30%? 그 30%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18%밖에 이런 18%밖에 당신들을 지지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18%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지를 갖고 당신들이 정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꿈꾸지도 마세요. 분명 당신들 하나하나 손잡고 감옥 갈 겁니다. 저는 정말 바람이 있다면 사면 없는 감옥살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이 정권을 일제강점기 시하의 그 조선 총독부보다 더 악독하고 더 지랄 맞고 더 더럽고 정말 온갖 더러운 여러 가지 형용사를 갖다 붙여야 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신이 하는 그 정치 하나하나 그 모든 게 정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치에는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인 국민이 빠져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죠.
발을정, 다스릴 치 아닌가요? 국민을 바르게 다스리고 국민을 이롭게 해야죠. 그런데 당신의 정치에는 그 국민이 빠져 있어요. 그 조선 총독부 그 변절자들, 일제를 찬양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해군 군인들을 일본 가남시계 보내서 경례를 시키고, 당신들은 조선 총독부보다 더 더러운 아주 개 같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살해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15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임재 지금 전 용산경찰서 서장을 구속하려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법적인 책임은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한동훈을 비롯하여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정말 마녀같이 생긴, 외모 비하해서 미안합니다. 고소할 거면 고소하세요. 마녀처럼 생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박혜영 씨인가요? 전 용산구청장.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만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바끼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를 용산경찰서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네. 용산경찰서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제원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한테 당신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걔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제원 의원. 진짜. 너도 같이 가라, 감옥. 윤석열과 그 한동훈 똘마니들과 함께, 그 패거리들과 함께 너도 감옥 갔으면 좋겠다. 권성동이까지도 있네. 많네. 여러 수두룩하네, 감옥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정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5년 후의 미래가 안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발악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든. 발악을 하시는 거겠죠.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토요일날 촛불 집회에 가서 또 자원봉사를 할 겁니다. 저는 촛불 집회가 독립운동가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일제 잔재에 의해서 완벽하게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촛불 집회는, 촛불 행동, 그 운동은 독립운동과도 같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촛불 시민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하신 독립투사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은 그 하나의 시작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작점을 통해서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고, 그 언론 조중동 개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한동훈 그 패션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언론사가 어디냐면 한국일보예요. 나 정말 진짜 기분이 더러운 게, 그 조선일보라는 그 조선
앞에 붙은 조선일보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일보는 그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오염시켰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당신들은 위태하게 했잖아요.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언론이라는 그 글자를 통하여서 남의 전쟁에 보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일보. 한국이라는 말 쓰지 마라. 정말 쪽팔리다. 왜 니네는 왜 조선, 왜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냐. 가장 조선한테 안 좋았던 언론이고 지금 가장 한국에 안 좋은 언론인 것 같은데 왜 뻔뻔하게도 그런 이름을 쓰냐.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아.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권력자들 똥구녕증 빨아가지고 돈을 버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코스프레해서 한국일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까? 그 이름 당장 내리세요. 역겹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조선일보의 뒤를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건가요? 참. 뭐 이해는 간다. 뭐 조선일보가 그렇게 똥구녕 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본인도 그렇게 해보고 싶겠지. 이해는 간다. 하지만 너희들의 그 기사들을 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하나 봐서 내가 댓글을 달아줄게. 니네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이라고. 나랑 한번 붙자. 나랑 한번 붙자. 내가 이길 리는 없겠지만 붙자. 한번 싸우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